제대 100일 전, 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까? 당신이 기억하는 그 시절 군대, 끝이 보이던 청춘의 마지막 100일.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 속에서도 젊은 병사들의 심장은 매 순간 긴장으로 뛰었습니다. 혹한의 전방, 칼바람 맞으며 지키던 철책.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들. 오늘 영상에서는 3년의 군복무 중 마지막 100일이 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는지, 전우들과 함께 겪었던 긴장과 우정, 그리고 청춘의 눈물과 땀까지 모두 담아봅니다. 한번 보면 그때의 냄새, 소리, 숨죽이는 긴장감까지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가 보시죠. 철수와 전우들의 마지막 100일 이야기 속으로. 1960년대 말,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가을이 찾아왔다.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들녘 사이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마을 잔치가 한창인 오후, 20살. 청년 철수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시원스레 웃고 있었다. 철수야, 너는 참 복이 많아. 농사만 지으면 되니 얼마나 좋니? 친구 하나가 부러운 듯 말했다. 철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하는 삶이 고되긴 했지만 이 고향 땅이 그는 좋았다. 그때였다. 마을 이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야, 이거. 너 앞으로 온 거다. 철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흰 봉투 위에 선명하게 박힌 도장과 징집 영장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잔치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장을 받아든 순간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 입대해야 하나요? 철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다. 그날 밤 철수는 어머니와 12살 동생 영희와 함께 작은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셨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3년이면 금세 지나갑니다.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년이 어디 짧은 시간이니?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너 없이 농사는 어떻게 짓지? 영희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형, 군대 가면 언제 돌아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후에 돌아온다. 그때까지 어머니 잘 돌봐드려야 한다. 철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입대를 며칠 앞두고 철수는 마을 곳곳을 걸어다녔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개울가, 할아버지와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던 산자락, 첫사랑과 손을 잡고 걸었던 논두렁길.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을 3년 동안 그리워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보따리 옆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철수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막막했을까? 입대 당일 아침,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철수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였다. 어머니는 철수의 손에 조그만 부적을 쥐어주셨다. 절에 가서 빌어온 거다.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무사히 돌아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철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앉은 그는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다. 익숙한 논밭과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와 어머니와 영희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버스에서 내린 철수의 눈앞에는 거대한 부대 정문이 보였다. 육군 제영훈련소라는 간판 아래로 수많은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그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어떤 이는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출신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병들, 줄 맞춰서 빨리빨리. 군복을 입은 부사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신병들을 정렬시키고 있었다. 철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섰다. 고향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반말과 고함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군인이다. 민간인 때의 버릇은 모두 버려라. 교관의 외침에 철수는 몸을 더 곧게 폈다. 옆에 선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군대구나.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신체 검사와 각종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철수는 자신이 배정받은 생활관으로 향했다. 좁은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었고 이미 3명의 청년이 와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책을 읽고 있던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병호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철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대학생이라는 말에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저는 경상도에서 온 김철수입니다. 농사 짓고 있었어요. 농사? 대단하네요.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농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또 다른 침대에서는 둥글둥글한 체격의 청년이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저는 이만식이에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의 밝은 성격은 긴장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누그러뜨렸다. 구석에서 묵묵히 짐을 정리하던 청년도 고개를 들었다. 최기석입니다. 강원도 출신이에요. 4명의 청년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첫날 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호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만식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을 도왔으며 기석은 산골 마을에서 나무꾼 일을 했다고 했다. 여러분,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답니다. 병호가 교육 일정표를 보며 말했다. PX에서 들은 건데 여기 교관들이 정말 무섭다고 하네요. 만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깨웠다. 기상, 기상. 5분 안에 운동장에 집합. 교관의 고함 소리에 4명은 허둥지둥 옷을 입고 뛰어나갔다. 운동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신병들이 모여 있었다. 군인은 시간이 생명이다. 5분 늦은 놈들, 앞으로 나와. 철수는 가슴이 쫄깃했다. 다행히 그들은 시간 안에 도착했지만 늦은 몇 명의 신병들이 앞으로 나가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보니 등골이 오싹했다. 첫 훈련은 제식 훈련이었다. 차렷, 좌향좌, 우향우. 교관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해야 했지만 철수는 자꾸 실수를 했다. 농사일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정확한 동작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김철수, 뭐 하는 거야? 다시. 교관이 철수를 지목했다. 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동작을 반복했다. 옆에서 병호가 작은 목소리로 조언해 주었다. 발 모양을 좀 더 정확히 해보세요. 기석도 무언으로 동작을 보여주었다. 점심시간, 4명은 군대 식당에서 처음으로 부대급식을 먹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은 집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맛에 3년을 살아야 한다니. 만식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석은 묵묵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음식을 남기는 건 죄예요. 고향에서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요. 오후에는 체력 검정이 있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철수는 농사일로 다져진 체력 덕분에 무난히 통과했지만 병호는 고생했다. 책만 읽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호가 헐떡이며 말했다. 철수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네 명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병호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 넷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식의 낙관적인 말에 모두 작게 웃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서로 도우면서 버텨봅시다.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기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네 명의 청년은 첫날 밤을 보냈다. 각자 다른 꿈과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우가 되었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철수와 동기들은 매일 반복되는 강행군 훈련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30kg의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20km를 걸어야 하는 본격적인 행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4시, 기상나팔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완전 군장 행군이다. 누구든지 포기하는 놈은 있으면 안 된다. 교관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철수는 무거운 군장을 둘러매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군장 속에는 각종 장비와 생필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총기, 탄약, 방탄 헬멧, 침낭, 취사도구, 비상식량. 처음 짊어진 순간 철수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30kg의 무게가 어깨와 허리에 그대로 전해졌다. 출발. 교관의 구령과 함께 수백 명의 신병들이 줄지어 행군을 시작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모두 의기양양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군가도 부르며 걸었다. 하지만 5km를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호가 가장 먼저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자란 그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걷는 경험이 없었다. 철수야, 정말 힘들다. 어깨가 너무 아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봐. 우리가 도와줄게. 철수가 격려했다. 기석은 말없이 병호의 군장 일부를 자신이 들어주었다. 안 돼. 그러면 너도 힘들어져. 병호가 말했지만 기석은 이미 행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10km 지점에서 첫 번째 휴식이 있었다. 많은 신병들이 땅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철수도 어깨와 등이 욱신거렸지만 농사일로 다져진 체력으로 버틸만 했다. 하지만 병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포기하고 싶어. 병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만식이 다가왔다. 야,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 가기로. 만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다시 행군이 재개되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더욱 힘들어졌다. 철수의 다리도 점점 무거워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옆에서 힘들어하는 병호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15km 지점을 넘어서자 정말 한계가 느껴졌다. 일부 신병들은 낙오하기 시작했고 교관들이 그들을 트럭에 태우고 있었다. 나도 포기할까? 철수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바로 그때 기석이 철수 옆으로 다가왔다. 힘들죠? 저도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넷이서 함께 완주해봐요. 평소 말이 없던 기석의 진심 어린 말에 철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왔는데 함께 가야지. 철수가 대답했다. 네 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음을 이어갔다. 병호가 힘들어할 때는 다른 셋이 그의 군장을 나누어 들었고 철수가 지칠 때는 기석이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 3km는 정말 지옥 같았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쓰라렸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네 명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걸었다. 저기 보이는 게 종점이야. 만식이 흥분해서 외쳤다. 멀리 훈련소의 깃발이 보였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네 명은 마지막 힘을 내서 완주선을 통과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병우가 땅에 주저앉으며 외쳤다. 철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km 완전 군장 행군을 완주한 성취감이 온 몸을 감쌌다. 그날 밤, 네 명은 생활관에서 서로의 발에 붙인 반창고를 떼어주며 이야기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희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병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전우야. 기석이 드물게 긴 문장으로 대답했다. 맞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겨내니까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 철수도 동의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오늘처럼 서로 도우면서 버텨보자. 만식의 제안에 모두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같은 방을 쓰는 동기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완전 군장 행군을 통해 네 명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동지애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훈련소 생활 3개월이 흐른 어느 금요일 오후, 철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일소대 김철수. 3일간 휴가 승인. 교관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철수의 가슴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었다. 3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축하해, 철수야. 고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병우가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언제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만식이 부러워하며 말했다. 기석은 말없이 철수의 군복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를 나섰다. 버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새로워 보였다. 도시의 빌딩들, 들판의 나무들, 하늘의 구름까지도 3개월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고향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익숙한 흙냄새와 벼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가 그리웠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철수를 알아보았다. 어머, 철수 아니니? 군대 가서 이렇게 늠름해졌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참 기특하다. 따뜻한 인사들에 철수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군대에서 배운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철수야 하는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다. 밭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호미를 던지고 달려오셨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철수도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씀하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영희가 철수 오빠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영희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가 바빠졌다고 했다. 오빠가 없어서 많이 씁쓸했어. 맨날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온 영희는 군복을 입은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빠, 정말 오빠야? 영희는 3개월 사이에 많이 자라 있었다. 키도 커졌고 얼굴도 한결 성숙해 보였다. 영희야, 많이 컸네. 공부는 잘하고 있어? 철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응.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영희의 대답에 철수는 뿌듯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다. 철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찜,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군대 밥은 어떻니? 맛있게 먹고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괜찮아요. 처음엔 입에 안 맞았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철수가 대답하며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집에서 먹는 밥맛은 정말 달랐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다. 오빠, 군대에서 무서운 일은 없어?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철수는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철수의 군복을 가져가셨다. 이거 빨아줄게. 내가 직접 손빨래해서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오셨다. 이거 군복 안에 꿰매 넣어라. 보따리를 열어보니 작은 부적과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절에 가서 빌어온 거야. 몸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편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읽어봐라. 어머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개월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익숙한 이불 냄새,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어머니가 옆방에서 주무시는 기척까지도. 둘째 날, 철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옛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철수는 달라져 있었다.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그를 변화시켰다. 철수야, 군대 어때? 많이 힘들지? 친구 하나가 물었다. 힘들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야.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철수의 대답에 친구들은 신기해했다. 너 많이 변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지막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다. 3개월 만에 쥐는 농기구가 낯설게 느껴졌다.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군대에서 고생 안 하는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철수가 대답하며 웃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밭일이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군대에서의 바쁘고 긴장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는 철수에게 마을 소식을 들려주셨다. 옆집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혼례를 올린 집도 있고 새로 태어난 아이도 있어. 마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오후에는 영희와 함께 옛날에 자주 갔던 개울가를 찾았다. 오빠, 여기서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거 기억해? 영희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내가 개울에 빠져서 내가 업고 갔잖아. 철수도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다시 함께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빠는 어른이 된 것 같아. 영희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로 그는 3개월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휴가 마지막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대 생활이 힘들겠지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특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2년 8개월 더 남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너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친구들도 있고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가 안심시켰다. 그리고 영희야,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응, 오빠도 몸 조심해.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와 영희가 배웅해 주었다. 자주는 못 와도 편지라도 써라. 어머니가 당부하셨다. 네, 꼭 쓸게요. 버스가 출발하자 철수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와 영희를 바라보았다. 3일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대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어머니가 꿰매주신 부적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동기들을 생각했다. 병호, 만식, 기석. 그들도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첫 휴가를 마치고 훈련소로 돌아온 철수는 곧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3개월간의 기초 군사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부대 배치를 받게 된 것이다. 철수와 동기 넷은 운이 좋게도 모두 같은 사단으로 배정받았지만 서로 다른 중대로 흩어지게 되었다. 설마 우리가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병호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괜찮아. 같은 부대니까 가끔은 볼 수 있을 거야. 만식이 위로했다. 기석은 말없이 모두와 악수를 나누었다. 서로 몸조심하고 무사히 제대하자. 철수는 최전방 GOP1 반전초로 배치받았다.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곳이었다.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삭막해졌다. 민간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철조망과 초소들만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 배속된 3중대는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한 분위기였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 중대장의 첫 말에 철수는 긴장했다. 철수의 새로운 선임은 김상사였다. 2년차 부사관으로 이미 GOP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다. 김철수 일병, 여기는 훈련소와 다르다. 모든 게 실전이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김상사의 말투는 엄하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첫 근무는 야간 철책 경계였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2시간씩 교대로 서는 근무였다. 철수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도 추위에 떨었다. 고향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추위였다. 저기 보이는 게 북쪽이다. 함께 근무선은 선임이 어둠 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불과 몇십 미터 앞이 휴전선이야. 가끔 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 철수는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멀리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근무 중에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되었다. 한순간의 졸음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철수는 추위와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며 이 시간을 버텼다.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첫 근무 어땠어? 그 같은 분대원인 박일병이 물었다. 그는 철수보다 3개월 먼저 온 선임이었다. 정말 춥고 무서웠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다음 날 철수는 GOP의 일과를 배우기 시작했다. 새벽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정말 바빴다. 무기 점검, 진지 보수, 체력 단련, 전술 훈련. 모든 것이 실전을 대비한 것들이었다. 여기서는 장난이 통하지 않아. 김상사가 무기 점검을 하며 말했다. 총 한 발의 오발이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 모든 걸 신중하게 해야 해. 철수는 총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다. 오후에는 철책선 순찰 훈련이 있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철책을 따라 걷는 훈련이었는데 실제로는 적의 침투를 막는 중요한 임무였다. 발자국 하나, 철조망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마라. 선임의 지시를 들으며 철수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동기들에게 편지를 썼다. 병호야, 만식아, 기석아. 나는 GOP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정말 춥고 힘들지만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 너희들도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 밤이 되면 또다시 철책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선임과 함께였다. 일병, 졸리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철책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즉시 정신을 바짝 차렸다. 선임, 저쪽에서 소리가. 나도 들었어. 일단 지켜보자.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어둠을 응시했다. 다행히 그것은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정말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집중력 하나가 동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철수는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주신 부적을 만졌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잘 버텨낼게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철수는 부대 내에서 다른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철수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만식이 반갑게 인사했다. 너는 어때? 적응했어?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네 명은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 다른 보직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군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 잘 버티고 있네.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철수가 말했다. GOP에서의 생활은 정말 혹독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긴장감. 하지만 철수는 점점 이곳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조국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다는 것을. GOP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철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함께 훈련소를 거쳐온 동기 만식이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조기 전역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만식이가.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병호가 보낸 편지에는 만식이 장애물 훈련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주말 면회 시간, 철수는 부대 내 다른 중대에 있던 병호와 기석을 만났다. 세 명의 얼굴에는 모두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만식이를 만나보고 왔어. 많이 힘들어하더라. 병호가 조용히 말했다. 다리는 어때? 철수가 물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군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기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세 명은 만식이 입원해 있는 군병원을 찾아갔다. 병상에 누워있는 만식을 본 순간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제나 밝고 웃음이 많던 만식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야, 너희가 왔구나. 만식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너는 어떻고?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뭐? 이제 집에 가게 됐으니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만식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함께 입대해서 함께 제대하기로 약속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부럽다. 만식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병호가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친구야. 군대가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래, 너는 먼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기석도 덧붙였다. 고마워, 친구들. 만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군대 와서 너희 같은 친구들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비록 함께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이 우정은 평생 기억할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 네 명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우리의 우정은 군대가 끝나도 계속된다.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 제대하면 모두 고향에 가서 만나자. 만식이 답했다. 만식과 작별한 후 세 명은 말없이 부대로 돌아왔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더욱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함께 시작한 4명 중 1명이 먼저 떠나게 되면서 남은 3명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날 밤 철수는 GOP 철책 근무를 서면서 만식과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웃음, 완전 군장 행군에서 서로 격려하며 걸었던 모습, 휴가에서 돌아와 나누었던 이야기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일병,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함께 근무서는 선임이 물었다. 동기 하나가 부상으로 전역하게 돼서요. 철수가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군대에서 만난 우정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 같이 고생하고 같이 버텨내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야. 그 친구 마음도 아프겠지만 너희들도 힘내야지. 며칠 후
만식의 저녁식이 있었다. 철수와 병호, 기석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만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저녁증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저녁식이 끝난 후 4명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너희들 때문에 군대 생활이 즐거웠어.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다. 만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도 고마워.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 철수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자. 우리 우정은 계속될 거야. 병호도 약속했다. 만식이 떠난 후 3명은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편지도 더 자주 주고받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꼼꼼히 물어보았다. 어느 날 밤 철수는 만식에게 편지를 썼다. 만식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어. 내가 없으니 좀 심심하긴 하지만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열심히 버티고 있어. 다리 재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어. 만식과의 이별은 철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나눈 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동기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GOP의 추운 겨울밤, 철수는 철책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만식의 목까지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그리고 남은 동기들과 함께 무사히 제대하겠다고. 젊은 날의 뜨거운 우정을 가슴에 품고 그는 또 하루의 근무를 시작했다. 어느덧 철수의 군 복무도 마지막 100일을 남겨두게 되었다. 100일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길고 길게 느껴졌던 2년 8개월의 시간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방심하지 않았다. 선임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철수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제대를 100일 앞둔 어느 날 새벽, GOP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북쪽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고 전 부대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것이다. 비상. 모든 장병은 즉시 전투 배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철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완전 무장을 하고 GOP 최전방으로 뛰어갔다. 철책선 일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북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철수도 자신의 관측 구역을 담당하며 야시경으로 철책 너머를 살펴보았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김철수 상병. 중대장이 철수를 불렀다. 어느새 철수는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네, 중대장님. 내가 이 구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후임들을 잘 지휘해라. 알겠습니다. 철수 옆에는 갓 입대한 신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긴장하지 마. 침착하게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 철수가 후임들을 안심시켰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긴장은 계속되었다. 철수는 후임들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 격려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여기서 잘 버텨야 뒤에 있는 동료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거야. 새벽 5시경, 드디어 비상경계가 해제되었다. 경계 해제. 원래 근무로 복귀.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병사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행히 실제 위험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고생했다, 상병. 김상사가 철수에게 말했다. 후임들 지휘도 잘했고 끝까지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어. 제대 앞둔 병사답게 모범을 잘 보여줬다. 칭찬을 들으며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철수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은 이제 단순히 복무하는 병사가 아니라 후임들을 이끄는 선임이었다.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범을 보여야 했다. 며칠 후 철수는 부대 내에서 병호와 기석을 만났다. 두 친구도 모두 제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날 비상사태 때 정말 긴장됐지? 병호가 물었다. 응. 그런데 끝까지 잘 버텨냈어. 우리 모두 그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기석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3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그러게, 처음엔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철수도 동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쉽기도 해. 병호가 말했다. 물론 빨리 제대하고 싶지만 여기서의 추억들이 많아서. 나도 그래.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기석이 문득 말했다. 세 명은 잠시 침묵했다. 부상으로 먼저 전역한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 재활 치료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하더라. 병호가 답했다. 우리가 제대하면 바로 만나러 가자. 철수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네 명이 다시 모이는 거지. 기석도 동의했다. 비록 한 명이 먼저 떠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단단했다. 제대를 50일 앞둔 어느 날 철수는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새로운 신병이 실수로 GOP 철책 근처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 상병 김철수. 중대장이 철수를 불렀다. 신병 교육을 담당해라. 내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 사고를 일으킨 신병은 이병 박민수였다. 겨우 입대한 지 한 달 된 어린 병사였다. 선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울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철수는 민수에게 GOP에서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철책 점검 방법, 근무 시 주의사항, 비상상황 대처법. 자신이 2년 8개월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전수했다. 선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오래 복무하시고.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무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돼.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철수는 신병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어리고 무지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다. 책임감, 리더십, 동료애.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그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다. 제대를 30일 앞둔 날, 철수는 부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신임 중대장이 부임하면서 부대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철수는 GOP 지역 안전점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상병 김철수는 이 부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병사 중 하나입니다. 안전점검을 맡기겠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의 말에 철수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GOP 전 지역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철책의 상태, 각종 장비의 작동 여부, 진지의 보수 필요 부분.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자신이 2년 8개월 동안 지켜온 이곳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었다. 점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오래된 철조망의 부식, 일부 장비의 노후화. 철수는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후임들이 더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책임감이 대단하군. 중대장이 철수의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 제대를 앞두고도 이렇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칭찬을 들으며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제대를 2주 앞둔 어느 날, 철수는 GOP에서의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섰다. 2년 8개월 동안 수없이 서본 철책 근무였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추운 겨울밤, 그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 추위와 고독과의 사투, 동료들과 함께 나눈 우정, 후임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정말로 많이 성장했다. 일병 박민수, 근무 교대할 시간이야. 철수가 자신이 가르친 후임을 불렀다. 네, 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법 든든한 모습으로 근무를 인계받았다.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며 철수는 마지막 다짐을 했다. 남은 2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이자. GOP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제대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2025년 9월 드디어 철수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다. 저녁 전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저녁 당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GOP를 둘러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철책선, 수없이 근무를 선 초소, 동료들과 함께 생활한 막사. 모든 것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상병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임 병사들이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특히 철수가 직접 가르친 박민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선임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야,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후임들 잘 챙겨주고 안전하게 복무해라. 철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녁 식장에는 병호와 기석도 와 있었다. 세 친구는 함께 저녁 증서를 받았다. 3년 전 어린 청년으로 입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드디어 끝났네. 병호가 저녁 증서를 들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정말 길고 긴 3년이었어. 그래도 후회는 없어. 많은 걸 배웠잖아. 기석이 차분하게 답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식이 끝나고 3명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철수가 말했다. 병호는 대학교로 돌아가 법학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었고 기석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사업을 도울 계획이었다. 그래도 우리 우정은 계속되잖아. 병호가 웃으며 말했다. 꼭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만식이도 만나러 가고. 당연하지. 우리는 평생 친구야. 철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철수는 뒤돌아 한 번 더 부대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곳,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곳,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었다.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징지병장을 받고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철수를 맞이한 것은 변함없는 고향의 정취였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3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가 함께 서려 있었다. 철수야, 정말 수고 많았다. 무사히 돌아와서 고맙다. 어머니, 저 왔어요. 철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3년 전보다 더 깊어진 목소리, 더 넓어진 어깨, 더 성숙해진 표정.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셨다. 영희는 어디 있어요? 철수가 물었다. 대학교에서 곧 돌아올 거야. 오빠가 오늘 전역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던지. 어머니가 웃으며 답하셨다. 영희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저녁 무렵 영희가 집에 돌아왔다. 오빠 하고 달려오는 영희를 보며 철수는 감격했다. 3년 사이에 영희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빠, 정말 수고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준비해 주셨고 영희는 대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빠가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모시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고마워, 영희야. 내가 있어서 마음 놓고 군 생활할 수 있었어. 철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오빠가 돌아왔으니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네. 식사 후 철수는 혼자 마을을 걸어보았다. 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과 성숙함으로 바라보는 고향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논두렁을 걸으며 철수는 군대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징지병장을 받았을 때의 당황함, 훈련소에서의 고된 훈련들, GOP에서의 긴장된 근무들, 동기들과의 깊은 우정.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다. 3년 만에 잡는 농기구가 어색하긴 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그래도 금세 다시 익숙해질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어머니, 저는 군대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철수가 밭을 일구며 말했다. 끈기와 인내심, 동료들과의 협력, 책임감. 이제 이런 것들로 고향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만식을 만나러 갔다. 재활치료를 마친 만식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만식이 반갑게 인사했다.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어떻게 지냈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철수가 물었다.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너희들이 무사히 제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만식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저녁에는 병호와 기석도 합류했다. 4명의 친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 모두 무사히 군 생활을 마쳤네. 병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정말 꿈 같아. 이제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기석이 덧붙였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자.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끈기, 동지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4명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며칠 후 철수는 자신의 군화를 들여다보았다. 3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낡은 군화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구보, GOP에서의 순찰, 동기들과 함께 걸었던 모든 길들. 군화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해준 동반자였다.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군. 철수가 군화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군화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추억까지 낡은 것은 아니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 우정과 성장의 기억들은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다.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군대에서 배운 끈기와 동지애로 고향을 지켜나가겠다. 새벽녘 철수는 집 앞 마당에서 해돋이를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었다. 새로운 시작이군. 철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군대에서의 3년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가치들은 이제 시작이었다. 끈기와 인내로 꿈을 키워나가고 동지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철수는 쟁기를 들고 밭으로 향했다. 군대에서 익힌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그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비록 군화는 벗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청춘의 땀과 눈물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고향의 흙을 밟으며 철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군대에서 지켜낸 조국의 평화 위에서 이제는 고향의 터전을 일구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군화와 고향, 그의 청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3년 군복무의 끝, 마지막 100일의 긴장 속에서 철수와 동기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군화에 묻은 땀과 눈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청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시절 군대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낸 용기. 오늘 영상이 끝나도 마음 한켠에 그 시절의 향수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청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대 100일 전 가장 위험했던 순간,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